최근에 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임대차를 신고하는 이 허위 임차인에 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 검색하다 보면은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중 소액 보증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권리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진정한 임대차 관계에서 배당 요구와 권리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권자를 해하면서 보증금 2천 내지 3천 정도 되는 소액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으로 빼가려고 하는 이런 허위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채무자하고 공모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허위 임차인의 권리신고 배당 요구해서 돈을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법원에다가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주기는 해요. 물론 이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대항력이 설령 없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명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 가격이 하락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임차인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매나 입찰 방해에 관한 형법을 보시면요. 315조에 경매 입찰의 방해죠.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요. 2022도 3103 경매방해 사기미수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에서는 이 경매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자, 경매 방해에 관한 그 사건 내역을 보시면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람이 이제 허위 임차인을 말하는 거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의 통영시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천만 원에 임차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위 법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행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 공정을 해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경매 방해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 쟁점은 사기 미수의 점이거든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천만 원의 허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였으나 2019년 4월 1일 법원에서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 요청을 기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러니까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또 최우선 변제 2천만 원 배당도 또 이루어지게 돼서 그래서 미수에 그친 겁니다. 실제 배당을 받은 건 아니에요. 법원을 기망하기 위한 배당 요구를 했지만 기각이 돼서 미수에 그쳤다는 거죠. 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경매 방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결했어요.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 임차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위 임차권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설령 위 임차권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신고한 행위는 경매 공정을 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결정 이후에 전입과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경매 방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은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하는데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은 경매 개시결 등기 이후에야 전입신고 확정일자권을 갖췄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임차권에 근거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 임차권으로는 배당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이 배당될 가능성이 없고 결국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죄다. 사기 미수 그리고 경매 방해도 결국은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경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객관적 성격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경매 전후의 권리 변동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에만 터잡아 곧바로 경매 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하나 부정하는 것은 경매 방해죄 인정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경매 방해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원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이 공소사 시 기재와 같은 허위 임차권을 신고하는 행위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는지를 충실히 심리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심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의무관계와 임차권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유무와 같은 객관적 법률 평가에만 터잡아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매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경매 방해죄 성부와 그 심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만 판단했다 이거예요. 우선변제권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대항력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그래서 경매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자, 사기 미수에 관하여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이 2항은 우선변제권에 대한 같은 법 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대항력은 임대차를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소멸을 전제로 임대인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내용과 목적, 존속 또는 행사요건 등이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원심은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자를 모두 갖춰야만 우선변제권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3조의 이 2항에 관한 독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 및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임대차, 우선변제권 신고와 사기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 경매 사건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통영 2018 타경 246 통영시 화삼리에 있는 다세대였습니다. 보시면 임대차는 강모 씨가 이렇게 보증 2천에 30만 원으로 배당록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 강제 경매였거든요. 박모 씨가 5,400만 원. 그런데 1억 3,200만 원의 거저당과 4천만 원의 거저당 두 개에서 1억 7,200만 원의 선순위 저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 경매청은 채권자가 배당할 금액이 없다고 보고 기각시킨 사건인데 기각됐다 하더라도 경매 방해와 사기 미수는 유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판결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설령 임차인이 어떤 경매 이 방해 행위를 했지만 어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배당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권리신고와 배당력을 한 자체로서 경매방해, 사기 미수가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함부로 경매 절차에서 이런 소액보증금을 빼가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법원에 배당력 권리신고하는 것을 형법에 따라 경매방해,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경매 절차에서는요, 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히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허위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와 같이 경매방해, 사기 미수로 고소를 통해서 처벌받도록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명도가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여지가 있겠죠.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함부로 자신이 어떤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차인이었다면 당연히 권리신고 배당요구 해야죠.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이와 같이 보증금을 빼내가기 위해서 채무자가 공모해서 허위로 계약을 하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경매 절차에서 허위 임차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아주 유의미한 판결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공매 하시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판례들 통해서 명도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PL에도 원격 평생교육원 옥섭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다양한 경매와 공매 관련된 온라인 교육들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경공매 물건들 중에 우량한 물건들을 정기구독을 통해서 추천 물건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좋은 경매 물건들만 엄선해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기구독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